안녕하십니까. 모두소에서 소방학개론 강의하고 있는 정태승입니다. 자, 이번 이 시간에는 25년도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소방학개론 필수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래도 패스하는 경향이 조금 많은데, 여러분들 25년을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볼 필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한번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24년도 시험이 있었죠. 3월 말에 24년도 시험이 있었고, 아마 그때 시험에서 뭐 저희 소방학개론 커리를 따라온 친구들은 필요한 점수는 충분히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학원에서 맞추지 못한 불이탄 문제도 한 문제 나오긴 했지만, 자, 기본적으로 한 96점 정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96점이면 합격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고요. 물론 조금 찍는 느낌이 좀 좋아가지고 운이 좋은 친구들은 100점을 받기도 했었죠. 그죠? 아무튼 그랬다라고 한번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지금 이 교재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 요번에 25년도 대비를 향해서 만들어진 이제 표지입니다. 소방학교는 조금 작년하고는 표지도 조금 많이 달라졌죠. 그죠? 조금 더 심플함을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한번 드렸고, 교재도 조금 더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 어떤 부분들이 바뀌었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컴팩트하다라는 얘기들을 원래 컴팩트했죠. 그죠? 그리고 24년도 출제 겨냥이 완벽하게 반영된 교재였다. 그리고 25년도 시험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교재가 편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풍부한 시각 자료, 뭐 이런 내용들을 크게 세 가지를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가서 보시면, 합격에 최적화된 컴팩트한 학습량을 조금 추구한다라고 적어놨는데, 일단 제 기본소가 기본적으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약 한 400페이지 4배가 됩니다. 기본서 자체가. 이 400페이지라는 내용이 많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치고는 상당히 양이 좀 작은 교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약간 컴팩트하게 교재를 조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적혀 있고, 그 컴팩트한 교재 안에서도 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옆에 가보면 이제 빈출됐던 지문들에 대해서 표시를 조금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빨간색 타이틀이 있는 곳에는 이쪽에는 빈출이 조금 많이 된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표시를 조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재를 보면 빨간색을 보면 기출이 되었고 자주 출제가 된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조금 표시를 한번 해두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비교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 보면 내용이 조금 많이 쌓이겠죠. A라는 내용도 쌓이고 B라는 내용도 쌓이고,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분홍색으로 이렇게 표로 다시 이렇게 정리된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는 개념, 비교해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색깔을 넣어 가지고 분홍색 색깔만 딱 보면 비교 정리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표를 좀 이렇게 교재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자체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 가지고 중요한 것 따로, 또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되는 것 따로 색상별로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4년도 출제 겨냥을 완벽하게 반영했다라고 말씀드리겠죠. 근데 물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문제 정도는 틀렸어요. 근데 그 내용은 1000페이지 기본서를 가지고 있는 내용도 어차피 맞추지 못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400페이지 짜리 교재를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저하게 이제 분석 겨냥,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 강도를 차등해서 교재를 조금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특징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이게 조금 색깔이 좀 여기서는 안 보일 건데, 이게 옆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습니다. 초록색. 이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 가지고 아까 빈출 지문은 이렇게 무슨 색이라 했죠? 이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다면, 이렇게 초록색 바탕에 혹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입혀진 내용들은 심화라 그래가지고 좀 출제 경량이 좀 떨어지는 내용들은 또 별도로 따로 모아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책을 보면 색깔을 보면 빨간색이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혹은 기출이 된 내용이구나. 분홍색이야 정리하고 비교해야 되는 내용이구나. 이게 초록색이야 그럼 약간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여러분들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얘기죠.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면 초록색이 심하라 그래서 출제 빈도가 조금 높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한 건데, 그럼 이게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신모의고사에도 매운맛에서 출제를 했는데, 이렇게 폭격 유도굴이 이렇게 순서를 그대로 출제를 했었는데 이 문제가 그대로 이번 시험에 똑같은 형태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물론 심화가 10개가 있으면 10개다 이렇게 출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내용의 중요도에 차등을 뒀지만 그 심화라는 내용이 반드시 시험에 안 나온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 더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을 했지만 그래도 출제할 수 있는 내용들로 컴팩트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색깔과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 가지고 도식화를 좀 시켜서 여러분들이 조금 시각적으로 공부하기 편하게 만들어 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교재 안에 가서 보시면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풍부한 시각 자료를 좀 도입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처음 가서 보시면 이게 어떤 단원이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우리가 전체 배워야 되는 단원들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 두 번째 박스표에 색깔을 칠해놨다는 게 현재 우리가 이 연소론이라는 단원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들이 소제목들이 이렇게 쭉 구조화돼 갖고 토식화돼 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나중에 보더라도 나중에 배운 내용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조화 시켜놨다라는 것들 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낯선 부분들이 좀 처음 공부하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그림도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환강기가 뭔지, 이런 것들, 다수인 피난 장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사진이나 자료들도 조금 많이 플러스해서 첨부를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반영을 해서 조금 책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책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방학교는 이제 출제되는 분야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요 내용보다는 실제로 이번 시험에 가장 24년도 시험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죠? 출제 분야에 관한 내용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방학개론 자체가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소방학개론 출제 범위라고 해야 되겠네요. 출제 분야 이렇게 얘기보다는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갈 거냐,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죠. 출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냐 들어가지 않는 내용이냐, 이게 조금 이번 시험의 하이라이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번에 이제 24년도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한론소화약자가 나왔는데 그게 요번에 출제 범위표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모두 전원 정립 처리가 되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수업 때 얘기했어요. 한론소화약제는 출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고 수업 때도 얘기했고 해설 강의 때도 분명히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아마 이렇게 정확하게 출제 범위를 짚어주신 교수님이 저 말고 아마 한 분 더 계신 것 같아요. 소방학개론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출제 범위에 맞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교재가 편찬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용을 쭉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저희 교재 자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얇은 소방학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얇은 지금 그렇게 두껍지 않은 한 400페이지짜리로 만들어졌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 안에 좀 보기 쉽게 그림도 들어있고 도식화도 들어있고 색깔을 넣어서 중요도를 표시를 해 두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소방학견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이게 중요한 건데 당연히 공무원 시험에 암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방학견은 좀 특이하게 고득점을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수반이 된다는 얘기다. 저 무슨 얘기냐? 교재에 있는 걸 아무리 딸딸딸 암기를 하더라도
고득점이 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좀 소방학개론만의 좀 특징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을 통해서 약간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최대한 눈높이에 맞게, 혹시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여러분 게시판에 글을 적어주시면 또 제가 수정해서 조금 더 눈높이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내용을 전달해서 꼭 이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키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소방학교 전부 다 이해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또 일부분 충분히 한 50% 이상은 암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단순 암기가. 그러니까 단순 암기해야 되는 내용들은 또 암기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딱딱 찝어줍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같이 좀 단순하게 암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해야 될 파트와 약간 이해해야 될 파트를 나눠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니까 그 구분하셔가지고 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기화 시킨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생각하는 내용인데, 수업할 때 회독 일체 강의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리상 나중에 보면 기초 강의도 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이론 강의도 시작하고 심화 이론 강의도 합니다. 심화 이론 강의도 하는데, 이런 어떤 강의가 개념 강의가 종류가 세 가지나 나눠 있지만 모두 다 동일한 400페이지짜리 기본서 가지고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도로 저는 얘기합니다. 이렇게 요약 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교재를 가지는 것보다 내 개념서는 딱 한 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심화도 동일한 기본소, 기본도 동일한 기본소, 기초도 동일한 기본소로 이루어지고, 양이 1000페이지가 아니라 한 400페이지짜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시험 끝날 때까지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은 다 숙지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체형 강의입니다. 어떤 강의든 이 기본서 하나로 모든 걸 다 끝내겠다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요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제 시생을 알겠지만 마지막에 정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공부했던 책으로 마무리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게 진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숫자는 모두소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끄럽네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 강의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가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강의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테마 특강 이렇게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 각각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4, 5월 달, 그죠? 이번 주에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죠? 4, 5월 달에 4주차의 개념으로, 4주 개념으로 주 1회 4주차의 개념으로 기초이론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기초이론 강좌가. 기초이론 강좌는 말 그대로 소방학개론에서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도 비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연소방정식이라고 있어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배우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기초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꼭 기초부터 들을 필요 있을까라고 여러분들이 패스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초시생은 기초이론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간부 후보생이든 소방사든 경체든 공체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꼭 들으셔야 될 것 같고, 기초이론 강좌가 끝나면 5월에서 7월 사이에 어떤 개념을 가지고 8주차로 기본이론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기본이론 강좌가 그래서 진행이 됩니다. 자, 기본이론 강좌가 이렇게 8주차에 걸쳐서 좀 진행이 되고요. 이번 기본 이론은 무조건 한 번만 촬영합니다. 한 번만 촬영하기 때문에 요 사이에서 기본 이론이 되겠다. 아마 기본 이론에서는 그죠? 우리가 빈출되고 기출되었던 내용을 좀 중심으로 아무래도 수업이 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이 끝나면 이제 심화 이론은 강의가 시작됩니다. 8월에서 11월 사이에 12주차 강의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12주차이라니까 무슨 심화를 12주차나 해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얘기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화 이론이 나갈 때 실질적으로 동시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기출 문제풀이가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동시에 조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12주차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가 이때는 조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는 나는 기출 강의를 안 듣고 싶어,
심화만 듣고 싶어. 그럼 심화 강의만 따로 업로드가 될 겁니다. 난 기출 강의만 듣고 싶어. 그러면 기출 강의만 따로 또 업로드가 됩니다. 난 둘 다 듣고 싶어. 그럼 같이 한번 세트로 정리된 강의로 또 같이 업로드가 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편하신 대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아무래도 심화 이론이라는 건 정말 심화라는 개념이 어렵다 이런 개념보다는 출제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내용들을 좀 다루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무래도 심화 이론을 다룬다라는 건 기출에서 출제되지 않은 내용들도 충분히 다루게 되겠죠. 아마 굉장히 더 많이 다루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아마 심화 이론 때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심화 이론에서 다룬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가끔씩 심화 이론 내용이 아까 맞죠, 그죠? 24년에도 출제가 되는 것처럼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다룰 거냐라고 적혀 있고, 자, 작년에는 이제 소유삼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바꿨어요. 머리 심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머리 심기. 그래서 머릿속에 쏙쏙 심자라는 얘기죠. 뭐야? 심화 내용하고 무슨 내용하고 기본 내용하고 함께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문제집입니다. 이 문제집을 그 문제요. 머리 심기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심화 이론을 중점적으로 여기서 확인하는 작업들이 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요게 한 6주차, 11월에서 12월 사이에서 6주차 강의로 이루어지게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이제 신모의고사라고 파이널 동양 모의고사가 진행이 되겠죠. 아마 이 모의고사는 작년하고 통일하게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이렇게 난이도별로 또 모의고사가 진행이 될 것 같다라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테마 특강이라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특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일단 더 리더 특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더 리더 특강은 뭐냐라고 얘기하면 기본수를 같이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특기 특강 대신에 이렇게 더 리더 특강인데 제 또 시그니처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초부터 심화까지 다 배운 내용들을 제가 다 기본수를 같이 한번 읽어주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무리할 때 꼭 이용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촬영하는 강좌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령이 중간중간에 개정됩니다. 오케이. 그 개정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법령 개정 특강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다 무료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분들이 좀 원해가지고 재난 특강을 일단 별도로 시행을 했는데, 올해도 재난 특강이 될지 아니면 다른 특강이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분야의 특강을 하나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겠구나. 그 다음에 끝장에도 빈칸 OX라고 있는데 이건 좀 상당히 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확인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가 기본이론 강의가 이렇게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기본이론 강의라는 말로 이론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론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복습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수업을 듣고 복습을 했어. 그래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할 사항을 암기를 한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진짜로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거야. 왜? 지금 개념을 전달하는 강좌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게 끝장에도 빈칸 OX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수업 듣고 일부분 수업 듣고 그 들은 부분만큼 복습하고, 복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어디에서? 끝장에도 빈칸 OX라는 교재를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수업을 따라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교재라는 거죠.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물론 요걸 여러분들이 원하셔 가지고 따로 이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마 강의를 반드시 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그죠? 그냥 딱 보시면 수업 듣고 복습하고 확인하시면 충분히 맞든 틀리든 왜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가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있어요. 자, 뭐냐? 첫 번째, 나는 초시생이다. 이런 얘기죠. 초시생은 예외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모든 커리를 다 여러분들이 소화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돼. 내가 네 기본 이론 강의 하나 듣고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단 풀커리를 다 타셔야 돼. 풀커리를 타고 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논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분야만 듣고 여러분들이 점수가 나왔다 안 나왔다는 조금 무리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 초시생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재시생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풀이 강의를 좀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문제집에 해설지가 있다 보니까 잘 듣지 않는 것 같아. 근데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해설지에 담지 못하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아마 강의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도 좀 있고, 그리고 복습의 개념들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러분들한테 기출문제풀이 강의든 뭐 머리심기 문제풀이 강의든 신모의고사 강의든 문제풀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강의를 꼭 한번 듣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풀커리를 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재시생이다. 재시생이다. 재시생인데 내가 점수를 좀 받았다. 혹은 내가 점수가 조금 부족한 재시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상관없다. 어떠한 재시생도 똑같이 초시생과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풀커리를 타기를 추천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이런 얘기죠. 늘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이 과목을 오래 공부한다 그래서 점수가 오를 거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일정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1년 이상의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점수가 뭐 급격하게 더 오르고 급격하게 더 감소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재시생이라고 하더라도 올해 시험을 잘 봤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시험을 잘 볼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초시생도 풀크리 타면 100점이 나온다면 그럼 재시생이 시간이 많이 남는데 이걸 풀크리를 타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적의 효과를 가지기 위한 효율성을 따지면 안 돼. 붙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붙는 게 중요하고 점수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내가 점수가 높든 낮든 재시생이든 초시생이든 전부 다 풀커리를 여러분들이 조금 타주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25년도 대비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처음 시작할 때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카페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 많았는데 그래서 카페 대신에 이번에 인스타하고 카카오톡 이렇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JUNG 이렇게 적혀져 정이죠. 정 JUNG TS TS 그래서 정태성입니다. 그죠? 119입니다. 여기 안 보이시는데 119입니다. 119 JUNG TS 119로 이제 인스타그램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이 만들어졌습니다. 모두소 정태성 소방팀 이렇게 치고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인스타나 뭐 이렇게 뭐 카카오톡을 저 혼자 단독으로 한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 저를 도와주시는 조교쌤이 계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저도 같이 여기서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뭘 궁금해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